자, 이현주 씨가 최근에요, 한 2주 동안 온갖 언론에 인터뷰를 막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손학규도 까고, 바른미래당도 까고, 보수는 어떻게 통합해야 된다는 등, 뭐, 사실 정치적 사유를 전혀 안 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무슨 정치 아젠다가 많은 것처럼 온갖 언론에 튀기 시작하니까,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이제 비토하는 정도의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드디어 자유한국당 행사에 가서 강연까지 하는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입당 문 앞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 웃음도 안 나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현주 데려다가 교육받을 때가 아니거든요. 뭘 배우겠어요? 뭘 배워야 되나요? 아니, 오죽하면 강의해 줄 사람이 오죽하면 이현주가 가겠어요. 차라리 나를 불러라. 1시간은 내가 충분히 해줄 수 있다, 내가. 오죽하면 불러도 대답 없는 님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차례가 이현주까지 간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아사리판이 난 거라. 좀 정상적인 사람은 교육을 요청해도 안 간다는 거죠? 안 가죠. 어떤 미친놈이 거기 굉장히 갑니까? 미친년 빼고. 개박살 나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현주 같은 분들을 모셔가는 거고요. 이현주 씨도 아이고 이거 일당 준다니까 감사하죠. 그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현주 씨는 지금 자기 옷을 입지 않기 때문에 한국당 옷이 어울리죠.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명종님 말씀 잘못됐어요. 일당은 안 줘요. 이거 강의료 안 줘요? 강의료. 안 줘요. 그 현역 국회의원들은요, 방송사에 나가잖아요. 출연료 안 줍니다. 현역이잖아. 그럼 밥값은 줄 거 아니야? 잠깐만. 이거 밥값이 중요한 건 아니지. 강연료를 주는데 신고하면 돼요. 네, 신고하면 됩니다. 전혀 관계 없어요. 그래. 제가 볼 때 한국당은요, 200~300 줘요. 네, 그럼 200, 그렇게 돈이 많아요, 아직도? 아니, 원래 이 바닥이 그래요. 우리 이상한 토론 지금 얼마를 받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돈 많이 줄 거예요. 신고하면 돼요, 받았다고. 전혀 문제 없어요. 신고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현주가 이제 한국당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냐. 아니, 본인이나 변하든지. 자기는 너무 많이 변했구나. 진짜로 입당하고 싶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내가 갔을 때 윈윈할 수 있다는 이야기, 진정한 우파로 거듭나자는 이야기. 그래서 국민은 젊고 결기 있는 우파, 경제에 밝은 우파를 원한다. 이현주가 자유한국당에 들어갔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는지 이야기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정말 이 사람 정말 진짜 저는 가치를 설명하고 왔네요, 그죠? 이현주 의원이 굉장히 좋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자기 정체성을 서서히 찾아가는 그런 멋진 예를 보여주었다. 왜냐면 그 분명히 제 생각에 민주당 안에 이런 분들이 또 있거나 지금 기존에 있거나 앞으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자기 정체성을 못 찾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현주 이분은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커밍아웃하고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용기를 가졌다. 그래서 저는 그 민주당의 한석을 보태주기 위해서 다음 총선에 미리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주고 있다. 그런 좋은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체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정체성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단계가 1단계가 아니고 0단계인데 그냥 개인적으로 말하면 빛이 나겠지만 예요 그냥. 아니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겨요. 그러니까 원래 정체성이 없었다라고 난 봐. 네, 그래요. 원래 없었어요. 무정체성이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왔던 거죠. 광명의 최대 수치죠. 근데 하다 보니 내가 여기가 아닌가벼 하면서 지금 본인 갈 곳을 찾고 있는 거죠. 이래서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뭐 야당 자유한국당 이런 애들한테 바라지도 않아요. 받아주겠죠. 간다고 하면. 특히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공천 시스템을 혁신해야 됩니다. 완전 혁신을 해야 됩니다. 공천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해서 이현주 같은 사람들이 새정치민주연합 배지를 달았던 사람이에요. 이거는 수치입니다. 수치. 민주당이 정말 땅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자당의 국회의원으로 당선을 시켰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후회를 해야 되고 공천 시스템에서 이 인적성 부분을 굉장히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봐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민주당의 정체성과 어울려. 아니야, 이 사람은 안 어울려. 자유한국당스러워. 이거를 빨리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시스템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지금 국회의원이라든지 지방선거라든지 선거할 때 보면 당내에서 공천을 어찌어찌 이렇게 돌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당원한테 100% 넘겨줄 수 있는 공천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고요. 네, 오픈 프라이머리 하잖아요. 예, 완전히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해서 당원들이 당의 주인이 당원이거든요. 당직자가 아니라 당원들이 판단해서 이 사람은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아.
라는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게 시스템을 빨리 혁신해야 되는 거죠. 저는 민주당이 일부 혁신했다고 하고요. 아까 말한 대로 민주당에 이런 자들이 또 있을 거다 저는 동의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지금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나간 거든 자기들이 못 받아들여서. 그래서 일부 저는 민주당은 지금 완고하게 연속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준비가 돼 있다. 이제 이건 확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현주가 사람은 자기가 이게 72년생 굉장히 젊은 친구예요. 사실은 72년생 굉장히 젊거든요. 정치권에서. 그런데 안타까운 거 개인적인 얘기라는 거죠. 이게 좀 더 진보적이고 좀 더 민주적이고 좀 더 상식적인 정치로의 복귀. 이것이 굉장히 미래가 있는 정치고 미래에 우리나라가 주도해야 할 정치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극소수 몰락하는 곳에 가서 러브콜을 하기 위한 자기의 가치를 보수로서의 가치를 설명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개인적으로라도 또 광명이 굉장히 수치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이현주 더 이상 배지를 달 수 있는 기회는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가서 무슨 비례대표를 받거나 이런 개 같은 짓을 하지 않는 이상 저는 이제 더 이상 배지는 달 수 없다. 개인의 몰락을 마지막 한번 불꽃을 튀어보려고 그쪽으로 간 거다. 네, 저는 그 나이 어린 신비님이 누님을 까서 이현주 이렇게 네, 제가 88년 실망했고요. 저는 그 자유한국당 분들 중에 뭐 몇 분을 존경해요. 그러니까 이현주, 조경태, 또 우리의 멋진 유여해, 그다음에 이제 돌아오셔야 될 우리 홍 대표님 이런 분들이 와서 그 자유한국당의 본색을 좀 드러내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은 정치 바닥에서 생존해야 한다. 그래야 저런 분들하고 정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정치권에 같이 있는데 누구를 선택할지. 그리고 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바라는 건 우리 국민들이 그 정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기대해요. 늘. 그러니까 정치권 밖에 있던 뉴페이스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해찬 대표 말씀대로 정치적 훈련이 필요하다. 젊을 때부터. 그래서 지역구도 참여하고 정당 행사에 참여하고 그 안에서 학습하고 국가 정책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치 지도자가 나와야지 무슨 뭐 기업을 잘했네 무슨 교수 중에 명망 있네 뭐 이 사람 뭐 사람 뼈 잘 고쳐줬네 그런 사람들이 정치한다고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가 별로 없거든요. 정말로 그 어릴 때부터 정치적으로 단련된 분들 뭐 예외적인 직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변호사분들만 조금 그 국가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불행하게도 이현주도 변호사 출신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게 결이 다르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때도 그랬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간접 민주주의의 피해를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아까 백마 타고 온 초인,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백마 타고 온 초인이나 지도력이 월등히 뛰어난 인치를 바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도 저는 국회의원들이 대규모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부 입법 배심제를 도입해서 상식적인 사람들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보는 게 시스템이거든요. 아까 그거는 과거의 정치 문화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 에리트 또는 정치에 깊게 고민하는 사람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생활정치하고 거리가 먼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농사 짓다가 정치했다가 다시 또 농사 짓고 필요할 때 정치를 하고 그다음에 집단지성을 통해서 입법과 그다음에 사법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치나 아까 초인들 백마 타고 온 사람을 기다리면은 그게 바로 저는 식민성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우리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라도 직접 입법할 수 있는 나라가 진짜 민주주의인 거고 그것들을 깨어서 학습하는 과정이 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간접 민주주의가요. 종착점이 아니에요.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가 종착점이거든요. 그걸 지금 우리가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결론은 이런 거라고 봐요. 권선징악이 정치권에도 있어야 돼요. 맞아요. 이현주는요. 국민의당 만들어질 때 탈당파도 아니야. 민주당으로 총선에 20대 총선에 나와서 당선되고 난 뒤에 넘어간 최후의 배신자 이런 대선 전. 네. 그러니까 새롭게 국민의당 만들어져서 그 돌풍 때문에 당선된 자도 아닙니다. 네, 반면 교사하고 있다. 고맙게 여깁니다. 이현주나 조경태나 이런 자들은 권성징악의 차원에서라도 다음 총선 때 기필코 떨어뜨리는 게 맞아요. 뭐 내가 볼 때는 이현주 씨는 나올 데도 없어요. 네. 그래서 부산에 간다는 거 아니에요, 용도로. 그렇죠. 이제. 예. 거기 가도 아주 개박살 날 거예요. 김무성의 퀴즈로. 그래도 개박살 날 거예요. 안 돼요.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자, 자유한국당은요, 지금 전원책, 문자 해고 사태뿐만 아니라 이제 전당대회 날짜가 다가오고요. 전원책이 6월 전당대회 설로 잘렸으니까 사실 2월 전당대회가 확정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서로 이제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김무성을 견제하는 홍문종. 덩치값 못한다는 소리 들어서야 되겠냐. 김무성이 그랬거든요. 탄핵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 홍문종이 이제 아무 말이나 막 던지지 말라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간 설전이 오가고 있고요. 전체적인 큰 흐름은 김성태가 임명한 비대위원장은 어느 정도 비박계 탈당했다 돌아온 복당파들을 어느 정도 보호해 주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친박계들 입장에서 보면 김병준이나 김무성이나 등등의 사람들을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제 말이 막 나가는 거죠, 이제. 김무성이나 홍문종이나 그놈이 그놈이에요. 어쨌든 김무성도 다 우리 잊어버렸죠. 영도다리에서 도장 들고 나르샤. 도장 들고 도망가서 그거 뭐죠, 그거? 그 해질 무렵 영도다리에서. 시도 쓰시고 그런 게 다 기억나시죠? 근데 국민들을 즐겁게 해줬던. 저는 김무성 같은 부자들은 정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업인들이었잖아요, 집안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치에서 좋은 꼴을 못 봐요. 제발 좀 돌아가서 경제나 좀 살렸으면 좋겠고 정치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김무성. 왜 그러냐면 김무성이 지향하는 정치 성향이 보수 정치거든요. 근데 미래 사회는 보수 정치는 먹히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보수 정치를 지키려고 하다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정상적인 사람들의 상식을 파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무성이 어쨌든 그 지역에서 한 계파의 수장으로서도 저는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 미래 정치에 대해서도 적합하지 않다는 사람인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요, 박근혜가 아무리 패륜짓을 했다 하더라도 정당이라 하면 자기 소속의 대통령을 보호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자기 손에 피 묻힐까봐 죽인 거잖아요, 솔직히. 그런 측면에서도 전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보수 정치의 성향을 갖고 있지만 보수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진 않아요. 굉장히 남성스럽대요. 만나면 술도 팍 사고 돈도 용돈도 주고 하니까 이런 그 전통적인 거 있잖아요. 정치하려면 보수들은 이끼마이. 네. 이끼마이 그 밥 먹는 건 반드시 챙겨줘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걸 하는 사람인데 정치권에서 거들먹거리고 있다. 김무성을 보면 전 그런 생각을 해. 이제 정치 그만하고 후배들한테 좀 물려줬으면 좋겠고요. 홍문종이가 저는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인지 저는 이것도 사실은 이해 못해요. 그놈이 그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미 국민적인 비판 그다음에 실질적인 팩트 중심으로 보더라도 박근혜는 굉장히 패륜짓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지금 박근혜가 우리가 국민들이 생각할 때 박근혜를 봤을 때 그가 깊은 남북에 무슨 철학이 있었거나 정치적 이념이 있거나 또는 자본주의적 이념을 갖고 있거나 또는 깊은 인간의 애착심이 있거나 이런 여인이 아니잖아요. 이런 리더자가 아니고. 그러면 박근혜를 옹호하고 보호함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냐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건 공적 영역에서 말하는 겁니다. 사적 영역이 아니라. 그러면 박근혜의 어떤 정치 철학이 있어서 그 철학이 확대되면 우리나라가 어떤 비전이 있다든가 이러면 옹호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는 적어도 제 상식으로는요, 정치적 철학이나 이념이나 어떤 국가의 국가론이나 이런 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이 사람 옹호해서 뭐 하겠다는 건지 정치인이 이후에 자기가 자기 색깔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를 보여줘야 돼, 홍문종도. 그런데 박근혜만 물고 늘어진다고 지금 자기가 또 재선되고 그다음에 그 얼마 안 되는 박사모들의 수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저는 웃기는 얘기여서 그건 정치가 아니라는 걸 저는 충고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홍문종의 노림수는 제 생각에 그 박근혜를 그 상징으로 하는 박정희 추종 세력으로부터 본인이 그 표를 얻고자 하는 그런 의도죠. 그러니까 보수를 그 소수의 충성도 높은. 네. 그래서 거기서 그 민주주의란 게 되게 그 한편으로 재밌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대자가 아주 격렬한 반대자 49가 있고 대충 아주 미지근한 지지자 51이 있으면 그 지지 강도로 따지면 반대한 40가 훨씬 더 클 수도 있거든요. 열기로 보면 500, 1000인데 맞아요. 미지근한 걔네 51%가 이렇게 한 10도쯤 20도쯤 만들어도 이 바닥에서 그거를 뽕 맞았다고 해요. 네네. 결국은 그 사람이 국회의원 되고 나중에 장차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세력을 노리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차원에 한번 보고 싶어요.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미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배신자론이에요. 결국은. 맞아요.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지지자들의 대부분은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박사모들이야.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이 지금 현재는 그렇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탈출을 했단 말이죠. 지지자들 자체가. 근데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제 감옥에서 평생 나올 수 없는 박근혜를 일종의 파리 삼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김무성 등의 복당파들을 향해서 이런 아젠다를 툭 던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두고두고 자기들 사이에 감정의 골이 엄청 깊어지는 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김병준이나 전원책 사건을 봐도 그렇지만 전당대회를 통해서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것은 복당한 사람들과 그래도 박근혜를 지키려고 당에 있었던 사람들 간에 자기들끼리 선명성 싸움 같은 걸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실제로 이것 때문에 또 당이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친박들이 자기네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김무성이 한마디 하면 홍문종 같은 자들이 일종의 그런 느낌이에요. 너는 배신자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치는 것 자체가 당의 화합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물과 기름 사이처럼 당이 이제 이질화 돼가는 거예요. 두 세력이.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실제로 보면. 근데 이 홍문종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박근혜가 그렇게 좋으면 박근혜 당으로 가면 돼요. 왜 자꾸 여기에서 조원진 밑으로 가면 되잖아요.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당이죠. 아니 그 중에 자기가 진짜 진성 박근혜의 옹호자라면 조원진한테 가면 돼요. 그거는 애국당이 있잖아요. 조원진이 전원책 같은 자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원진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들 내부적으로도 보면 조원진은 그냥 잡놈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참 핫바리. 그 핫바리한테 밑으로는 못 들어가고 또 국회의원들이 원내 교섭단체도 아니고 돈 많은 정당에 남아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거기 지금도 친박이 주류인데? 조원진 자체는 내가 보기에 그냥 버려진 거예요. 황야에다가. 누가 다시 들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런 목소리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개혁진보 쪽에선 누가 개혁적이고 누가 민주적이냐를 경쟁하는 대신에 보수 쪽에서 한국의 보수 쪽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이쪽은 누가 꼴통이냐. 그럴수록 언론의 스팟라이트를 받고 뭐 거기에 맞춰서 위상을 찾는 뭐 그런 경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이제 몰락의 길을 가는 거죠. 근데 그렇죠. 근데 김무성 입장에서는 진짜 뭐 기분이 좀 쎄할 텐 게 뭐냐면은 그래도 밖에 가출했다가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계속 있던 친박들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좀 합급인 사람들이 두고두고 막 씹을 때 느끼는 그 고통스러움이 있을 거야. 옛날로 생각하면 불과 박근혜 탄핵되기 직전에 대표가 김무성이었잖아요. 그렇죠. 늙은 사자 되는 거죠. 홍문종이 이제 몇 달 안 남은 차기 당대표를 노리고 있는 건가 보죠.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순서가. 노림수를 가지고 치는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forever 계속 이런 상태로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